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서 겉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경상남도가 작년 11월 경남의 청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경남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이곳에서 청년들이 직접 6개 분야 9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책이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가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포커스인에선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청년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경남 청년 네트워크 진형익 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청년 정책을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2명의 청년 지방의원을 모셨습니다. 두 분 다 최연소 의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경상남도 의회 지역구 당선인 중 최연소 의원인 장종하 도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만 출신 장종하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 최연소 의원인 지상록 시의원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의회 지상록 의원입니다. 네, 먼저 경남 청년 네트워크라는 단체, 어떤 단체인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진형익 위원장님, 어떤 단체입니까? 저희 경남 청년 네트워크는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진 민과 관과 함께하는 협치 기구인데요. 일부 청년을 연구하는 단체에서는 이제 참여 기구라고도 부릅니다. 청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형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들은 실제로 청년들의 삶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자면 사실 청년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청년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경상남도에서는 청년 정책만큼은 청년들에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 네트워크를 만들고 모두 105명의 청년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만들어졌고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오셨습니까? 저희가 11월 달에 발대식을 시작으로 105명의 청년들이 모였는데요. 이제 발대식에서는 우리가 청년들이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사실 이게 처음 하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의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고요. 그 이후로 12월 달에 오픈 파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고민으로 서로가 모여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지 나눴고요. 그다음에 2월 달에는 저희가 정책 아카데미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낼 것인지 찾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모임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했고 그리고 행정의 과정도 저희가 알아야 했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책을 만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 정책 아카데미를 통해서 청년 정책과 행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가 1박 2일 캠프도 진행했습니다. 1박 2일 캠프에서는 저희가 진해에서 이제 벚꽃 피는 시절 예쁜 진해에서 함께 했는데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서로 이제 심사도 보고 그런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계속 분과 모임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월에 한 번씩 총 6개 분과에서 만남을 통해서 약 60번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정책을 만들어냈고 저희가 지난해 최종적으로 이제 9개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일기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6개 분야, 9개 정책을 제안했고 그 정책들을 경상남도가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경상남도에서 청년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9개 정책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일부라도 예산이 조금 들어간 부분은 7가지 정책이 있다고 들었고 지금은 이제 예산 정책 담당관실에서 예산 협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옆에 이제 우리 장종하 도 의원님도 나와주셨는데 이제 예산 과정에서 같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만든 사업들이 잘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두 분도 지방의원으로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경상남도가 이렇게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또 적극 반영하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종화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저도 만 33살에 함안에서 지역구 도의원에 당선된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라 불리는 나이에 속하는 의원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내놓는 청년 정책이 소위 속빈 강정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행정이든 정치 영역이든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데 있어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해서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우리 청년들이 느끼기에 기성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진 정책에 청년들이여 수긍하라, 청년들이여 따라오라, 이런 식으로 정책이 추진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201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들 중동 가라, 이런 발언을 해서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청년들이 처한 현실인식 없이 내놓는 정책들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로 이어진다고 보고요. 지난 9월 3일 진영희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청년정책 프로포즈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께서도 장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계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셨고요. 경남의 청년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6개의 분과에서 9개의 정책과 예산 추계까지 집행부와 함께 도출해낸 결과물을 내놓는 자리였거든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실험적인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경남의 청년 정책은 경남 청년이 스스로 만든다는 선언과도 같았고요. 이와 같은 정책 제안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다른 지자체에 전파를 할 수 있는, 다른 분야에 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자리매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상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청년들의 정책에 청년들이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야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의 마음은 청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 당사자인 청년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저희 창원시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만들어져 있지만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정책은 없습니다. 저희 청년기본조례법도 작년 12월 경상남도보다 조금 빨리 제정을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보다 아주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 네트워크와 소통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대로 경남 청년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정책이 6개 분야 9가지입니다. 자,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그에 앞서서 진영희 위원장님이 개괄적으로 한번 전체적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저희 6개 분과에서 어떤 사업을 말했는지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권리보호 분과에서는 성인지 교육과 청년 노동 상담 센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능력개발 분과에서는 시험 응시료 지원, 이제 축제 청년 기획단을 둬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분과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한 경상남도 전체 문화 정보 시스템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 분과에서는 보호종결 아동들을 위한 아동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분과에서는 청년 고용 환경 모니터링단을 제안했고요. 마지막으로 참여 분과에서는 공간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권리보호 분과 이야기부터 나눠보죠. 2개의 정책이 나왔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에 4번 성인지 교육을 하자는 제안, 그리고 찾아가는 청년 노동 상담센터를 만들자는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청년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 어떤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겁니까? 네, 최근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인 여성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나아가서는 성범죄까지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제 성인지 교육이 부족하다,
그리고 감수성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서로를 혐오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제안한 사업인데요. 특별히 경상남도가 도단위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강제성을 둬야 된다고 했지만 저희는 이제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이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된 성인지 교육 때문인 것 같습니다. 표현 방식을 잘못하고 이제 자기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는데요. 말인 것처럼 성인지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표현 방법과 상대방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성인지 교육이 없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장종화 의원님. 네, 앞서 진영익 위원장님과 지상렬 의원께서 성인지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경남에서도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성인지 교육은 매년 해마다 있어 왔었습니다. 특히 이번 민선 7기 김경수 도정 들어 우리 도의 성인지 교육에 대한 예산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충북과 같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학과의 연계 방식을 통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진영희 위원장이 말씀하신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 예방 차원에서라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경상남도는 당장 내년에도 추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이제 교육이 좀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찾아가는 청년 노동 상담소. 자, 이 정책 제안은 어떤 문제 의식에서 시작하신 건가요? 사실 청년들을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이 가장 많은데요. 근데 일자리를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삶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하거나 함께 고민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고용 환경에서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임금 문제, 이러한 착취 문제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사실 호소할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센터를 찾아가는 경우에도 사실 부담이 되어서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청년 노동 상담센터는 이러한 청년들이 연락을 하게 될 경우 이제 도청에서 청년들이 노동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사분이 가서 함께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찾아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해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함께 노동 상담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제안하자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마음껏 노동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청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도 어렸을 적부터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동 현장을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노동 임금을 받지 못해서 조금 앞이 깜깜했던 기억도 있고요. 노동 법률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요. 어떻게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도 이러한 과정들이 생각보다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큰 도움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관해서 교육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 입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지원 서류에는 뭐 연봉 3천만 원 이상, 근로 조건도 지키고 시간도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제 막상 일을 시작하면은 임금에 비해서 시간은 늘어나고 임금은 더 주지 않고 이러한 불평등, 이러한 불공정 계약 이런 데에서 많이 관심을 두고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수월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개발분과에서도 두 가지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남 지역 청년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시험료를 지원하자. 자,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청년들에게 응시료를 지원해 주자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청년들이 능력 개발 과정에서 꼭 따야 되는 그런 시험 응시로 자격증을
청년들이 능력 개발 과정에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응시료 부분만이라도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준비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중점을 둔 부분은 구직 활동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응시료를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본인의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민간 자격증이든 공익 자격증이든 어떠한 형태든 지원하자는 그런 제안이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연 1년에 최대 20만 원까지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게끔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응시료만 해도 엄청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경남에서 칠 수 없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산이나 이제 수도권까지 갔다 오고 하는 그런 비용이 드는데 이런 점에서 청년들이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실행했습니다. 경남에 있는 청년 300명 대상으로 경남에 있는 청년 3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에서 약 50%가 넘는 청년들이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월 80만 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응시료 지원 사업이 생기면 정말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 의원들께 한번 여쭤보죠. 자, 당선되기 전에 능력 개발 위해서 자격증 따셨을 것 같은데 응시료 부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도 사실 지방선거에 나오기 전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였고요.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대학에서는 역사 교육을 전공했었는데요. 역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 비용도 꽤 지출했던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까지 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됐던 것 같고요. 또 시험 장소가 우리 경남에는 시험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산에 가가지고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통비 외에 이제 부가적인 지출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대학을 다니면서 그리고 졸업과 함께 취업을 할 때까지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그 응시료 부분의 부담을 꽤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상록 의원님. 네, 대부분의 청년들이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스펙을 쌓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학창시절 요리를 전공하면서 요리 자격증 5개를 모두 취득했는데요. 요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이제 제일 처음 취득한 한식 조리 자격증을 5번이나 한 결과 취득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응시료가 아까워서라도 꼭 붙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희 청년들이 이제 요새 경제적 상황도 안 좋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무분별하게 스펙 쌓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격증을 많이 따려고 하는데 하나의 자격증을 따려고 할 때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자격증 말고 또 다른 자격증을 따려고 할 때 그리고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 떨어졌을 때 다시 응시료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 정책이 좀 많이 잘 만들어져서 그런 청년들에게 부담을 좀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보니 정책은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요. 그러자면 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또 어떻게까지 지원해 줄지 세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 어떤 논의들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어떤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응시료의 부담보다는 그 준비 과정에서 드는 비용 부담이 훨씬 더 큰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도 우리 진영희 위원장님과 청년 네트워크 분과 위원분들께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예산 사정까지 감안한 제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행자님 말씀처럼 응시료 지원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시험 응시료가 시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산의 편성과 정책의 실현까지 의회와 행정 그리고 앞으로 청년 네트워크와 활발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축제에 관련된 정책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제 곧 가을 축제들이 지역마다 열릴 예정인데요.
자, 지역 축제를 위한 청년 기획단을 만들자는 정책 제안. 자,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경남 지역에서도 이제 많은 지역의 축제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의원님들께도 한번 많이 가보셨기 때문에 많이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느꼈을 때 우리 경남에서 하고 있는 지역 축제들이 뭔가 너무 해마다 비슷하고 뭔가 똑같다. 그리고 그런 축제에 청년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봉사활동을 주면서 이제 봉사를 하게 하거나 이제 지역의 청소를 같이 하게 하는 그런 게 주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 청년들이 뭔가 만들어서 하면은 더 좋은 축제가 될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경남 도내에 있는 이제 1개에서 2개 정도의 지역 축제를 선정을 해서 이제 청년 기획단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아진 청년 기획단은 이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자유롭게 축제를 만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전체적인 축제를 만드는 거에는 한계가 많을 거라 생각을 해서 축제 가운데에서 청년 존을 설치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장 안에서 특별히 청년 존에서만큼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운영하고 기획해서 이제 많은 청년분들과 많은 장년들 그리고 많은 경남 도민분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역 축제를 떠올려 보면 청년과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르신들만의 어떤 축제 이런 느낌이 강한 것도 사실인데요. 자, 지역성을 살리면서 청년들의 어떤 젊은 감각들을 반영하면 축제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 의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특정 시기가 되면은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가을 시즌에 접어드는 시기가 되면은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정말 비슷한 축제들이 많이 열립니다.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도 우리 경남처럼 여러 시군이 있는 도에서 그런 현상이 더욱더 뚜렷하고요. 경남에도 18개 시군이 있고 각 시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해 나가는데요. 우선은 도비가 투입되는 축제의 경우에 진영희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청년존을 설치한다든지 청년 기획단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축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각 축제마다 축제준비위원회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모든 축제의 시작과 끝을 기획하고 진행을 해 나갑니다. 각 시군의 축제 준비 시에 청년위원들을 구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상록 의원님. 창원시만 하더라도 큰 축제가 많고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도 많습니다. 안상수 전 시정단시 문화관광국이 큰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축제에 대한 관심도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되돌아보면 청년들을 위한 축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축제의 내용, 축제의 참가, 축제의 권한 모두 청년들을 배제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단발성으로 끝나는 축제도 많고 예산 낭비라는 소모성 축제도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광안대교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나이트런, 아디다스가 유치하는 마이런, 그리고 워터밤 축제 등 전국의 청년들이 모두 모여 즐기는 메이저급의 축제들이 많습니다. 부산하면 떠오르는 축제, 이미 자리도 잘 잡은 축제들인데요. 하지만 창원시의 축제, 청년을 위한 축제, 두 분 청년을 위한 축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잘 벤치마킹하고 도섬과 노블랜드, 마창대교 등 지역의 특성과 잘 접목시킨 메이저급의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지역의 청년의 즐거움은 물론 지역의 경제와 지역 알리기에도 큰 이바지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지상룡 의원님께서 이제 부산하면 떠오르는 축제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창원에 살고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축제들을 살펴봤는데 마산 국화축제, 창원 진해 벚꽃축제, 진주 남강 유등축제. 그러니까 사실 떠오르는 것은 뭐 국화 보러 갔다 올까? 아니면 벚꽃 예쁜데 한번 갔다 올까? 아니면 유등 한번 보고 올까? 남강 한번 보고 올까? 이 정도인데 사실 거기에서 이제 꽃이나 강 정도만 보고 오는 거지 사실 청년들과 함께해서 뭔가 색다른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도 지역 활동하면서 축제를 많이 다녔을 건데 이런 축제의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화분과 정책 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화분과는 문화 관련 정책을 만들었을 텐데요.
청년 특화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 자, 우선 어떤 겁니까? 네, 청년 특화 문화활동 지원 정책인데요. 이제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이제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과 이제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경력이나 이력 면에서 이제 낮은 부분이 있어서 지원 사업을 받기 어려운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프라가 많고 사업도 많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청년들이 문화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지역을 나가고 수도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 문화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 이제 그런 부분에 한해서 특별한 지원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상록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의외로 가장 크고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인 것 같습니다. 문화생활을 항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만들고 홍보 등으로 가능하지만 문화생활을 유치하고 문화예술 부분에서 지방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아주 어렵게 느껴집니다. 모든 예술 창원시에서도 강재규 감독님을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문화의 중심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그 인프라와 자원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쏠림 현상의 가장 큰 부분도 문화예술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방 출신의 유명 예술인들을 생각하면 그 답이 간단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들 모두가 수도권에 살고 수도권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지방의 어려움도 잘 알 것이고요. 우선적으로 지역의 전통 문화예술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그 중심에 청년들의 참여를 높이고 지방 예술인들의 경쟁력을 높여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거리를 좁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장종화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우리 기존의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을 좀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기존의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마치 공공기관에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작품 활동을 했는가, 어떤 활동 경력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문화예술 영역에서 시작하는 청년들은 헝그리 정신, 그리고 예술은 배고프다는 인식 속에서 작품 활동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많이 미비한 상태고요. 문화예술 기반 자체도 경남이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인데요. 활동 지원까지 미비하다면 보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타 시도로 떠나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서울 인사동의 경남 갤러리를 얼마 전에 추진하기로 했고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도 구축을 해서 예술인 지원 업무도 얼마 전부터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경남을 떠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화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자, 이건 문화 관련 정보를 한 곳에 구축하자는 그런 정책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경남이 이제 18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이제 문화 활동과 이제 문화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도민들이 이제 그러한 사업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이 있다면은 이제 부산이나 이제 수도권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문화를 향유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문화를 향유하면서 우리 지역 경제도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문화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한눈에 모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이 구축이 된다면은 뭐 행사로도 이제 1+1 이제 할인 행사라든가 이제 도민들에게는 할인을 해주는 이제 티켓 제도 이런 것도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정보를 한눈에 모으는 이런 장이 만들어지자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안전분과에서는 취약 사각지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자, 위원장님 자세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아동 복지 시설이나 이제 위탁 가정에서 이제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는 이제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사실 만 18세에 달하면은 이제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이 되어서 이제 시설을 나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으로 이제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청년들이 갑자기 밖으로 나왔을 때 뭐 주거 문제며 집 구하는 것부터 이제 뭐 전기세 내는 거 사소하게는 이제 뭐 부동산 찾아가서 뭐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센터에서 민원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걸 혼자 하는데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퇴소할 때 500만 원의 지원금과 이제 자립수당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이 사회에서 밖에 나가자마자 바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을 지원하고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동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제 전국에 있는 광역단체 중에서 10곳의 광역단체는 아동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경남에는 이러한 기관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시설과 이제 위탁 가정에 좀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실제로 저희 광역 단위로 있다 보니까 경남이 이제 창원에 있는 보호종결 아동이 진주로 가거나 이제 진주에 있는 보호종결 아동이 창원에서 이제 일자리를 시작하려고 할 때 스스로 뭔가를 하기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찾아가서 내가 직접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 그냥 일반적인 청년들도 타 지역에 가서 그렇게 일일이 찾는 게 사실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역 단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서는 시군별 특수성을 조금 조사하고 이렇게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네트워킹해서 이제 아동 보호 이제 이러한 청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그렇기 위해서는 아동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꼭 지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정책 제안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종화 의원님. 네, 김경수 지사께서도 얼마 전까지 좋은 제안이라고 따로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요. 보육원,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과 같은 아동보육시설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면은 어떤 관계망 없이 사회로 나가게 돼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보면서 우리 청년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이 간과하고 넘어갔던 그런 계층의 분야까지도 아주 세심히 살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상렬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청년 네트워크에서 가장 잘한 정책이고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일자리 문제, 결혼, 문화복지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창원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의 정책은 많지만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모든 일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얼른 장가가서 안정적인 가정에서 일을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만 18세면 이제 20살이 된 청년입니다. 대부분 아직 부모님이나 집안의 보호를 받는 나이인데요. 보호시설을 퇴소하게 된 청년들은 퇴소하는 동시에 발가벗겨진 채로 사회에 내던지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2차적으로 또 사회에 한 번 더 그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사회에 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아름다운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두 의원님께서 아주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좋은 정책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네트워크에서 약간 고민을 했을 때 이게 보편적인 청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고민이 있었던 점이 취약계층의 청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런 아동을 찾아서 지원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이 사실 많았어요. 근데 결과론적이지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정책이 좋고 괜찮았다고 해서 조금 뿌듯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자리 분과의 정책 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요. 경남 청년 일자리 고용 환경 모니터링, 청년 고용 환경 팩트 체크. 예, 이름이 깁니다. 정책 제안하셨는데 뭐 어떤 배경인가요? 네, 아까 앞서 이제 일자리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제 취업하고 났을 때 그 고용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집중하지 못한, 저희는 아니고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집중을 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경우 이제 기업이나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그래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오니까 약간 정보를 조금 과하게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측정을 해서 지표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약간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 모니터링 단이 되어서 청년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자. 실제로 이런 기업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 사업을 이용해서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일 경우에는 그 청년들을 만나서 실제로 청년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그런 취지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청년이 청년을 만나서 이제 애로점을 해소하고 그것을 정부나 지자체에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좀 괜찮은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청년 일자리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자, 두 분 의원께 한번 물어보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정책이 왜 필요한가요? 왜 필요하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지금껏 청년들은 필요한 부분을 보상받지 못하고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청년에 대한 정책, 제안 모두 발전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청년이기에 젊기에라는 말로 청년들은 무조건적인 희생과 노력을 강요되었고, 이러한 시절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악조건과 상황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좌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이러한 청년들에게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마음의 불씨를 지피는 좋은 정책으로 생각되고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개인 청년들의 특성과 장단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살려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종화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 얼마 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첫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이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요즘 젊은이들은 끈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그 말씀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각고의 노력 끝에 일자리를 구해도 불합리한 노동 환경에 내몰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사회적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구직 활동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구직 후에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한다면은 단순히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문화와 노동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 장종화 의원님께서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노력을 안 한다, 뭐 열정이 많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동의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청년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 그 이력서만 봐도 이제 해외 뭐 인턴 갔다 온 경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격증, 그 다음에 학점도 높고, 그 다음에 인턴도 갔다 오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안 가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뭐 통계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50%가 조금 난다고 하는데, 사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뭐 임금만 봤을 때 제가 말할 경우에는 이제 임금만 봤을 때 50%의 격차가 나는데, 사실 나나 저 친구나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제 쟤는 대기업이고 나는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격차가 50% 나면은 그런 중소기업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그런 청년들이 과연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공무원 준비를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쌓여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좋은 일자리를 또 함께 만들고 고민하기 위해서도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청년 일자리 정책, 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많이들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이 아주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정부도 아주 많은 예산과 수가 엄청 다양한데요. 근데 약간 실상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이제 직접적인 정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인건비가 아닌 그 외 청년과 관련된 문화와 관련되든지 주거와 관련된 아니면은 부채와 관련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자리 정책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자리만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게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지금 청년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 문제 말고도 이제 다른 측면에서도 이제 정책이 많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이제 정책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청년들을 고용했을 때 근로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인건비 지원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좀 낮게 줄여준다든가 이러한 이제 정책으로 조금 넓혀져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책을 많이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제 무분별한 정책 남발은 이제 오히려 좋은 정책을 가리는 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시에서는 이제 경남도와 별도로 이제 도가 너무 좋은 정책이라서 도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정책이 있는데요. 월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직장을 했을 때 4대 보험 적용되었을 때 3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적금을 넣었을 때 시에서 똑같이 15만 원씩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구하러 가기 전에 면접을 봐야 합니다.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정장을 대여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정장 대여라고 하시면은 각각의 사이즈가 틀린데 어떻게 할지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사이즈 수선까지 다 해주고 넥타이, 셔츠까지 다 대여해주는 그런 정책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지상로 의원님께서 이제 창원시에서 이제 청년들에게 희망 2배 통장이라든가 이제 재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이런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들이 재형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창원시에서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이제 창업수당이라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에게 창업한 청년들에게 월 얼마씩 창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받고 있는 청년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수당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뭔가 창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빨리 따와야 되고 일을 하면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임금을 받아야 되고 그냥 계속 일적인 삶에 있었는데 이제 뭔가 창업수당이 나오니까 내가 이제 저 사업은 내가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분야에 이런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형성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장점도 있으니까 이제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제 청년들의 삶과 이제 고민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청년 활동 공간 지원 사업. 자, 이건 어떤 정책인가요? 네, 청년들을 보면은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청년이 희망이다. 청년들이 아이디어 뱅크다. 너희도 저 애플이나 삼성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창업해서 멋지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와 이제 정책도 비슷한데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토론과 토의를 하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래야 좋은 아이디어와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경남에서 이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도에서 한번 찾아봐서 이런 공간이 청년들이 모이기 좋다, 이제 지리적으로도 괜찮고 청년들이 접근하기 괜찮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쪽에 청년 공간으로 지정하는 대신 일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줘서 이제 청년들이 좀 무료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오늘 경남의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앞으로 청년 정책에 나아갈 방향이라고 할까요? 정부나 지방 정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자, 진영익 위원장부터 해주시죠.
네, 정부에서는 이제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이제 청년 소통 정책관도 만들고 청년 정책 추진단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통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사실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거용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 정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청년들과 소통을 하고 정책이나 사업 하나하나도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활동이나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국회 눈치를 보지 말고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종하 의원님. 우리 준영희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예, 경남에도 60여만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경남 인구 중에 약 20%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청년들의 삶이 고달프지 않을 때 저출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먹거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시끄럽고 싫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외면할 때 우리 사회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청년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스스로 그 참여를 통해 가지고 청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도 내의 시군과 우리 도의회에도 많은 청년 의원들이 지금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니까요.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도에서 청년온나라고 하는 청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센터에 좀 많이 좀 방문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서스럼 없이 함께 토론해 나가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참여가 힘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상록 의원님. 같은 청년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도의원들이 먼저 해야 되는데 청년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먼저 해줘서 고맙고 미안한 생각이고요. 여지껏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수없이 많이 제안되고 공약해왔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청년 정책들도 만들고 제안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흑수저, M4세대라는 말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관심도 있지만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멍석을 깔아줘도 못하면 그만이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안이 있어도 청년들의 관심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명심하고 청년들이 이 정책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목소리를 높였으면 하고요. 청년들이 미래의 자산입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 경남 청년 네트워크의 정책 제안은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 나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면서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에 우리 사회 모두가 응원해주고 함께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